5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감기의 암수술입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이 거론되고 있죠. 이에 대해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자 측근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분명해야 된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처방하고 암이 걸렸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기가 걸렸는데 암 수술하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김 의원은요. 이 대표의 사퇴론은 논리의 늪에 빠진 주장일 뿐이라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었죠.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고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틀림없고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편 민주당은 김영계 의원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 문자를 보냈던 당원 A씨에 대해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강력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자 폭탄을 보냈다는 이유로 당원에게 제명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현욱 의원이 받았던 문자 테러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발신자가 당원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진영의 와해를 노리는 외부 세력의 이간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듯 강성 지지층에 대한 당내 조치는 단호해지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강성 팬덤, 이른바 개딸들과의 결별 선언해야 된다. 국민들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당원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강성 팬덤과 단절하기 위해서 만약 1000걸음을 가야 한다고 한다면 단 한 걸음 정도 걸음 효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명 징계 지시하고 이 정도로는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 사퇴하시고 강성 팬덤과 절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상시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의 혁신 방안을 놓고 경론이 오가는 가운데 이 대표가 혁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상식 감찰 주체는 지난 2020년 9월 이낙연 당대표 시절 출범한 윤리감찰단이죠. 윤리감찰단은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예방 감찰을 벌이고 현지 감찰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식 감찰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돈봉투 논란과 코인 사태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민주당. 강성 당원의 징계와 상시 감찰로 혁신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해법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비공개 발언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방안을 찾아보라면서 적극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 또는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가사 노동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동남아 등의 다른 국가 출신자까지 확대하라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죠. 초고소득만 하고 있는 가사 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요. 가사 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없다라는 건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조 의원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가사도우미 시장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받는 가사 사용인 직군으로 분류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가사 사용인이란 가정부나 파출부 등의 일반 가정의 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에 맺는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저임금 논란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법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돌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주가사 노동자에 대한 성, 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가사노동자법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명백한 차별임을 밝힙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입 방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